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쉬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에 내드린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해년, 이민월, 경진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사주 연간하고 월간에 있는 정임 한목이 이루어지는지, 정임 합이 보이는데 합이 이루어지는지, 또 연지와 월지에 있는 인해 한목이 이루어지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임 한목, 인해 한목이 이루어지는지. 두 번째는 이 사주 가장 강한 호행은 무엇인가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행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가장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 사주에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 아버지 덕은 어떤가요? 아버지 덕을 묻는 문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주에 내드린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상대편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상대편을 고르다 보면은 사주에 또 강한 오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 가장 강한 오행이 내 편인지 상대편인지 알면은 사주 강약도 잡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시지, 술토 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일지의 진토, 큰흙, 시지의 술토, 큰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무토, 월지, 임목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진토, 술토, 큰흙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뺀 오행. 식상 일간이 생암의 성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감의 성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물, 재성은 쇠가 극한 오행, 나무, 관성은 쇠를 극한 오행,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해수 큰물, 월간의 임수 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진토 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간목 큰 나무, 일지, 진토 안의 일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정화, 작은 불, 시간의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임목안의 병화, 큰 불, 시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해수, 임수, 큰물, 그 다음에 임목, 큰 나무, 정화, 병화, 작은 불, 큰 불까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상대편의 세력이 강한데 병화 있죠. 병화는 나를 극한 오행이죠. 이 사주에서 가장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쇠는 불에게 쥐약이니까요.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흙을 생하고 흙은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병화는 내편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 사주에 힘빨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자, 불은 흙에 힘 뺏기고 또 정화 작은 불은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큰 물에게 당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불은 힘이 없고, 흙은 화생틀에서 좀 받고 있는데 물기운이 있죠. 이 물기운이 어떤가요? 금생수를 받은 큰 물, 해수, 임수가 상당한 물기운이 되죠. 그 물이 정화도 꺼트려버리고 인목도 젖어버리죠. 그죠? 인목이 혼자 감당하기는, 빨아내기는 힘겨우죠. 그래서 큰 물, 해수하고 임수가 인목을 생하고도 남는 물로 진토를 또 공격하네요. 그래서 이 흙이 원래 절벽한 흙이라 토생금이 잘 안 되는데, 이 물기운까지 받아서 토생금이 안 되고 봤는데, 이 다행히 병화가 화생토 하면서 단단하게 해줘서 토생금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해수, 임수, 큰 물을 갖다가 인목이 빨아들이고도 남는 물이 흘러들인 거를 화생토한 흙이 좀 막아주면 좋을 텐데 막지를 못하고 토생금으로 하기 때문에 물은 인목 혼자 고군분투 빨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바로 금생수를 받은 임수에서 큰 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흙들이 좀 이 물도로 막아줬으면은 인목이 젖어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진 않았을 텐데 전부 쇠를 생하느라고 물을 막지 못해서 물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흘러서 물로 모든 오행이 집중되고 있죠. 강한 물에 의해서 인목도 수생목이 아니라 수국목이 돼버리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먼저 사주 강약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돼서 물기운이 가장 강하다 보니까 약사주가 됐죠. 사주에 관인상생으로 힘빨은 붙었지만 물기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약한 사주가 됐네요. 그런 사주가 됐고,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시간에 있는 병화가 되어 있습니다. 병화가 없으면은 이 흙들이, 특히 진토가 이 물에 의해서 거의 흙탕물이 돼가지고 토생금이 안 되니까 사주가 더 약해질 뻔했는데, 이 병화 큰 볕이 흙에게도 불을 주고 사주가 좀 강해졌고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신은 시간의 병화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큰 나무가 오면 좋겠습니다. 간목이나 인목이 오게 되면은 이 많은 물을 갖다가 흡수를 하고 목생화로 이어지는 수생목, 목생화로 통관 억불어서 불이 더 살아나야 더 흙이 단단해져서 사주가 강해지겠죠. 그래서 통관 억불로 간목, 인목이 큰 나무가 희신이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금생수를 받은 임수해수 큰 물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정임 한비 있고 인의 한목이 보이죠? 이걸 하느냐가 문제죠. 자, 할까요? 자, 해수, 임수,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물기운이라는 얘기죠. 서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가장 강한 오행이 가장 약한 불기운, 이 정화는 목생화도 안 되고, 이 물들이 한 방이면 꺼져버리죠. 이렇게 약한 합의를 할 이유가 없겠죠. 합을 해서 나무로 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 또 가장 강한 오행이 물이기 때문에 또 해수 뿌리도 있고, 그래서 정임한목은 일어나지 않고 수국화가 일어나서 정화를 꺼트려버리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인의한목은 하나요? 마찬가지죠.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물인데 물이 나무하고 합을 해서 나무로 변할 이유가 없죠. 내 파워, 내 펀치가 제일 센 사주팔자인데 물기운이 가장 센 팔자인데 합을 해서 나무로 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임수가 불을 꺼뜨리고 해수 임수가 쏟아지면서 젖어버리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임한목과 인의한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뭐죠? 이 합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사주의 물기운이 가장 강한 오행이기 때문에 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오행과 약한 오행이 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의 강한 오행을 알게 되면은 합이 됐든 사주 강약이 됐든 가장 강한 오행이 상대편이죠. 내 힘을 빼간 오행이기 때문에 사주도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물기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사주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바로 물기운.
강한 물기운 때문에 이 나무가 잎목이 있죠. 잎목이 너무 젖어버린 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이 흙들이 물을 막아줬으면 덜 젖었을 텐데 이 금생수를 받은 임수와 해수가 물을 갖다가 너무 공급하다 보니까 수생목이 아니라 수국목이 돼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 나무가 너무 젖어버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기운이 가장 강해서 나무를 적셔버린 이 나무를 젖게 만들어버린 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또 마지막 문제가 뭐죠? 이 사주 아버지 덕이 어떤가를 물었죠. 아버지는 재성이죠. 재성은 잎목이죠. 나무가 임수, 해수, 금생수를 받은 물기운이 너무 젖어가지고 썩고 있고 힘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 덕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첫 번째 문제, 정임한목과 인해한목은 성립되지 않고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행이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행은 물기운, 금생수를 받은 물기운, 그리고 사주의 가장 문제점은 금생수를 받은 물기운이 너무 강해서 정화도 꺼뜨리고 잎목도 적게 만드는 게 문제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덕은 잎목이 너무 큰 물에 젖어버려 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 문제, 새로운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임오년 경술월 개축일 무엇이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다시 한번요. 임오년 경술월 개축일 무엇이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번 주 문제도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사주 월주에 개강살이 있는데 개강살이 도움이 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월주에 개강살이 도움이 되는 살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이 사주 일주에 백호살이 있었거든요. 개축 백호가 있는데 도움이 되는지, 사주에 도움이 되는 살인지, 백호살이 도움이 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일지 양인살이 있습니다. 축토가 양인살이죠. 양인살이 도움이 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인살이 도움이 되는지. 네 번째, 이 사주 부담이 되는 오행이 뭔지, 바로 가장 강한 오행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서 개강살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백호살이 도움이 되는지, 양인살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강한 오행이 무엇인지, 부담이 되는 오행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새로운 문제 여러분에게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만 풀다 보면 사주 공부에 향상이 있겠습니다. 댓글로도 꼭 답을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가 많이 된 뒤에도 복기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